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2015년 1회 액세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쉽 follow me. 아직도 어감상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 쉽 follow me. 믿고 따라와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자,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2015년 1회 액세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납품 내역 테이블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납품 내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자, 납품 단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단가에 0이 아닌 값이 입력되도록, 자,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부분에 들어가서 0이 아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효성 검사와 입력 마스크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 입력 마스크에는 뭐 했었죠? LA, LAN, 영구, 샵 이런 기호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여기는 숫자만 있었죠. 숫자만. 자, 여기는 문자, 여기는 숫자 문자, 여기는 공백까지 이런 문자냐 숫자냐 공백을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고, 유효성은 범위를 제한합니다. 뭐 100에서 200까지 뭐 또는 90 이상 뭐 0이 아닌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구간값들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써서 또 뭐 이함수 또는 오화 함수를 써서 뭐 사원 대리 과장만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 것들이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납품 수량 필드는 새 레코드가 추가 시 기본적으로 10이 입력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납품 수량의 기본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값에 10을 넣어주시면 입력을 할 때 맨 아래 기본적으로 10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품 수량. 자, 기본적으로 최소 1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10 이상이 아니라 10으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제품 테이블. 자, 저장하고 제품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품 필드를 기본 키로 하시오. 제품 코드를, 자, 여기 기본 키를 클릭을 해서 기본 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코드 필드에는 A12와 같이,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앞에 글자는 영문, 뒤에는 숫자. 자, 영문 한 자리와 뒤에 숫자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필수 항목과, 자, 선택 항목이 있었죠. 자, 그래서 뭐 필수 항목 문자는 L.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물음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음표. 자, 그 다음에 숫자는 0으로 쓰고 선택은 샵으로 하고 9가 있었죠. 대신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고 9는 숫자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샵은 안 가고, 자, 9 형태로, 만약에 선택이었다면 9 형태로 들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L과 0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에 가서 유효성 입력 마스크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영문자 한 자리와, 자, 그래서 자, 우리는 L을 넣겠습니다. L. 여기 대문자인데 크다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영문자 한 자리와 라고 했습니다. 대소문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문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L00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렇게 했죠. 네 번째.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상공회의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채점 기준을 좀 마련해 준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텐데 채점 기준이 없습니다. 왜? 자기네가 채점을 잘못하면 뒤집어 쓸까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채점 기준안이 발표가 안 돼서. 자, 다섯 번째. 제조사 필드 뒤에다가 제품 그림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 그림. 그리고 OLE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OLE.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OLE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OLE. OLE는 그림이 직접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고, 첨부 파일은 그림이 보이지 않고 이런 클립 모양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봐야 되는 것들이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첨부라는 단어. 자, 여기는 OLE라고 지시가 되어 있지만 혹시 그림을 넣으시오 또는 뭐 사진을 넣으시오
라고 한다면 OLE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첨부 파일 형태로, 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도록 첨부 파일 형태로 라고 한다면 첨부 파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 문제에서 OLE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예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관계 설정 문제가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이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나요? 자, 혹시라도 또, 자, 여기 보면은 거래처와 납품 내역이 이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품 내역과 제품이죠. 납품 내역과 제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해서 납품 내역을 하나 더 가져와서 얘랑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무시하고 또는 얘를 막 지워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또 납품 내역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 예, 딜리트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은 가져와야 되겠죠. 제품은. 자, 이렇게 제품을 가져와서 납품 내역과 제품입니다. 납품 내역과 제품. 납품 내역을 또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자, 두 개만 연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와 여기 제품 코드를 연결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무결성 유지되어 있고, 자, 관계 제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그대로 둬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경까지는 되라고 했습니다. 변경까지. 제거에 대한 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는 그대로 놓고 납품 내역을 또 나타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납품 내역을 또 나타내지는 않고 기존 거랑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제거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을 해주시고 또 관계 설정할 때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모두 종료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대문자 안 했는데 해설에는 또 대문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보고 대문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 문제에서 별도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L00 이렇게 해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닫겠습니다.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물론 우수거래처 XLS 파일은 자, 문제에서 제공되는 파일이겠죠. 자, 우수거래처 XLS 파일을 C 밑에 DB 폴더에다가 미리 복사를 해두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엑셀. 자, 엑셀 파일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엑셀에 들어가서 자, C 밑에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복사할 필요가 없지만 연습을 할 때는 해당 파일을 반드시 DB 밑에 DB 폴더도 만들어 둬야 되겠죠. DB 폴더 밑에 해당 파일을 복사해 두고 작업을 하셔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져올 것 추가 연결 우리는 가져오기 작업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름 정의된 범위를 대상으로, 자, 이름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시트에 이렇게 있고, 자, 현재는 이름 정의된 범위를 대상으로, 자, 현재 워크시트는 3개가 있지만, 이름 정의는 우수거래처. 여기를 보니까 우수거래처가 없어요. 우수거래처.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어디서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수거래처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필드 이름이다. 열머리 글이 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고, 자, 엑셀서스에 제공하는 기본키. 자, 이걸 넣으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기본키 추가하면 일련번호 형태의 아이디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고, 이름은 우수거래처. 여기에 우수거래처라는 테이블이 하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마침,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져오기 단계 저장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체크하지 마시고 그대로 닫기를 해주시면 우수거래처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납품 내역 폼을 대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납품 내역 테이블의 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연속폼으로, 자, 혹시 연속폼에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의, 자, 자료가 여러 행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연속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단일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연속폼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구분선입니다. 이 선이 구분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즉, 레코드 선택기와 구분선을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가 폼 속성입니다. 속성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와서 형식에 가서, 자,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요. 남색 단추는 별도로 지시가 없습니다. 구분선을 아니요. 자, 레코드 선택기와 구분선을 아니요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도 안 보이고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탭 순서를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자, 탭 순서 어디에? 본문에. 자, 본문에 여기 있는 탭 순서.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형식에 가서, 자, 디자인인가요? 디자인에 가서 탭 순서로 가겠습니다. 탭 순서에 본문에 가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납품 일자가 맨 앞으로. 자, 여기 클릭하면 선택이 안 돼요. 이런데 맨 앞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두 번째로, 거래처명을 세 번째로, CMB 제품명을 네 번째로 두고, 자, 그 다음에 납품 수량, 납품 금액, 납품 단가가 먼저 와야 되겠네요. 납품 단가가 그 다음 순으로. 마지막으로 납품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같은 위치에 표시되도록. 자, 보니까 얘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내려와 있죠. 여기 위 올라가 있죠. 자,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똑같은 높이에 맞춰주라는 겁니다. 높이는 어디로? 아래쪽으로 맞춰줘라. 자, 이 부분은 정렬에 있습니다. 정렬에 보면 맞춤이라는 거 있죠. 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우리는 문제에서 아래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가죠. 살짝 아래쪽을 기준으로 맞춰줬습니다. 자, 다섯 번째, 폼 바닥글의 txt 단가 합계와 txt 납품 금액 합계 컨트롤에 납품 단가와 납품 금액의 합계. 자, 여기 보면 납품 단가가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납품 금액이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바운드 되어 있으면 썸 납품 단가, 썸 납품 금액 바로 하면 되죠. 그런데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다면, 앞에 우리가 2014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계산식은 썸 계산식 그대로 넣어줬었죠. 자, 예를 들어서 납품 금액이 현재 바운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품 수량 곱하기 납품 단가로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도 썸 납품 수량 곱하기 납품 수량 단가 이렇게 수식으로 썸 함수를 넣어줘야 됐었습니다. 앞에. 그런데 현재는 바운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속성으로 들어가서 모두의 컨트롤 원본으로 갑니다. 자, 뭐에 대한 합계? 단가. 납품 단가에 대한 합계. 썸 납품 단가 가로 닫고 엔터. 자, 이 부분은 납품 금액이 되겠죠. 자, 썸 납품 금액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폼의 폼 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납품 금액과 납품 단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도 쭉 맞죠? 높이도 쭉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폼 1번 문제, 2번의 1번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납품 내역 폼, 계속이네요. 납품 내역 폼의 거래처명, 여긴가요? 여기 같아요, 거래처명. 거래처명에 txt 거래처 코드, 여긴가요?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 즉, 35번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을 표시하고, 8번 코드에 해당하는 거래처명을 표시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거래처명의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바운드를 되어 있는 부분을 바운드 시켜야 돼요. 자, 문제에서 거래처 테이블과 dlookup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txt 거래처 코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 코드와 같은 거,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 코드와 같은 거를 찾아라. 자, 그러면 dlookup 써주시면 되겠죠. dlookup.
자, 따옴표, 따옴표, 따옴표. 이렇게 큰 따옴표를 3개로 묶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표시하라? 거래처명. 거래처명이 표시되도록. 필드 이름이 되겠죠? 거래처명이 표시되도록 해라. 자, 거래처명. 두 번째, 테이블. 테이블은 문제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자, 거래처. 혹시라도 지시가 없으면 폼 속성, 여기 폼 속성을 통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거래처 코드가, 자, 거래처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txt 거래처 코드와 일치하는 거. txt 거래처 코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폼 보기를 통해서, 자, 23번 서울전기, 45번 한림전기. 자, 거래처 한번 열어볼까요? 23번, 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전기. 자, 23번이 서울전기. 45번 너무 큰가요? 8번 군산전기. 자, 앞으로 넘겨서 8번 군산전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교환을 참고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D 함수는 sum, dsum, davg, dlookup, dmax, dmin 다 그렇습니다. 필드, 테이블 쿼리, 조건. 자, 조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밑에를 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에서 필드명, 여기 첫 번째가 필드명입니다.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무엇을? 거래처명을 표시해라.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은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거래처라는 테이블이 지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을 표시할 것인가?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하는 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을 써주시면 8, 90%는 맞습니다. 8, 90%는. 그런데 아닌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 2014년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좀 이상한 문제들도 봤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 부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2-3번. 자, 콤보 상자를 만드는 형태 같아요.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품 내역 폼 계속입니다. CMB 제품명이면 여기 같죠? CMB 제품명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런 콤보 상자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렀더니 CMB 제품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 데이터 탭에 가서 먼저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행원본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원본 이용은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원본에 가서 제품 테이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점. 자, 제품 테이블을 집어넣고 자, 얘는 닫기하고 얘는 잠깐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코드와 제품명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밀어놓고 닫기 하고 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와 제품명이 제품 테이블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제품 코드와 제품명 뭐가 저장되도록? 제품명이 저장되도록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제품 코드를 저장하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가 아니라 제품명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운드열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바운드열이 대부분 1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바운드열을 2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두 번째에 있는 제품명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제품명을 앞으로 하고 제품 코드를 뒤로 해서 안 보이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제품 바운드열을 1로 하면 안 돼요? 아,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하나 보십시오. 자, 바운드열을 현재 얼마로 설정해야 된다? 2로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2로 설정. 그런데 여기가 바뀌어버려요. 왜 바뀌죠? 저 방금 전에 보셨나요? 여기가 아니오였어요. 아니오. 그런데 바운드열을 1로, 자, 다시. 바운드열을 1로 하니까 아니오로 바뀌죠. 그런데 바운드열을 2로 하니까 얘가 얘로 바뀌어버려요. 왜? 문제에서 뭐 목록값만 허용을 얘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 여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 그냥 뭐가 깜빡거렸는데 뭐가 있었나? 그리고 순간 뭔가 번쩍이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 이대로 놓으면 여기 5점은 땡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잠시 한번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의 개수가 한 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열 개수 기본적으로 한 개로 되어 있죠. 한 개로.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열 개수가 한 개로 되어 있는지. 원래 열 개수가 한 개입니다. 열 개수가 한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열 개수는 현재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때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열 개수가 2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열 개수를 우리가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운드 열을 2로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2도 없는데 열 개수가 두 번째는 2도 없는데 2로 주니까 얘가 뭔 소리야? 그리고 목록에 있는 값만 하라고 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 개수가 한 개로 설정된 상태에서 바운드 열을 2로 설정할 경우 목록값 허용은 자동으로 얘로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 탭의 열 개수와 열 너비 이런 것들, 자, 열 개수와 열 너비를 설정을 하고 다시 목록값 허용을 얘가 아닌 아니오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순간 뭐 천둥번개처럼 깜빡 이런 걸 못 봤다면 무조건 5점이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정말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개수를 2로 주시고 문제에서 자, 두 개니까 2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 코드, 앞에 있는 제품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열 너비를 설정하라. 0으로 주라는 말이겠죠. 0으로. 자, 그리고 뒤에는 5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0,5로 주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0, 뒤에는 5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자, 목록값만 허용을 다시 아니오로 돼 있는데 자동으로 아니오로 또 된 것도 같죠. 혹시라도 안 됐으면 반드시 목록값만 허용을 아니오로 해 주시라는 거죠. 또 자동으로 바뀌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안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는 안 보이고 제품 코드는 안 보이고 자,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고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 문제. 자,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보고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의 첫 번째 제품 코드가 같은 경우 납품 일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우선 닫겠습니다. 속성은. 자, 현재 그룹화 정렬. 자, 디자인의 그룹화 정렬에 제품 코드 순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름차순. 그룹화가 되면 자동으로 정렬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로 그룹화되면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으면 납품 일자순으로 다시 내림차순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렬 추가를 해서 납품 일자로 갑니다. 납품 일자. 납품 일자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제품명 이건가요? 자,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드에 가서 txt 제품명 확인했습니다.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 같을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뭐죠 이거?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었죠. 형식 탭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얘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얘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코드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있습니다. 제품 코드 페이지 머리글 이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앞에서 우리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았나요? 자, 기억 나시죠? 자, 제품 코드 머리글입니다. 머리글. 그런데 이전 문제에서는 바닥글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제품 코드 머리글입니다. 머리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1페이지입니다. 자, 또 보고서 보기로 하면 페이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반드시 자, 인쇄 미리 보기로.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맨 위에 여기 있습니다. 자,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갔더니 맨 위에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즉, 원래 제품, 자, 머리글이라든가 바닥글은 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 맨 아래에 한 번씩만 나타나는데, 페이지가 아니라 그룹이 바뀔 때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이, 여기서 감색기에서 그룹이 바뀌어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에는 그룹이 안 바뀌고 파워코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맨 위에 그룹 머리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 맨 위에 뭐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룹 머리글이 페이지가 바뀌면
그룹이 안 바뀌더라도 페이지가 바뀌면 자동으로 나오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보면은 반복 실행구역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 실행구역을 예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와 3페이지 간에 연결할 때 자, 위에 구름 머리글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표시가 되는지, 자, 3페이지에 자, 2페이지 하단에도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고 3페이지 상단에도 그룹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실행구역을 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 보고서 머리글에 txt 날짜에 현재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자, 주어진 함수는 포맷과 now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에 보면 now는 원래 시간도 표시가 되죠. 그런데 결과에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와 요일, Sunday, sun이 아니라 Sunday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드에 와서 여기다가 먼저 now를 주겠습니다. now. 자, now는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포맷 함수로 해서 자, 여기다가 컴마, 따옴표,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자, 여기서 연, 월, 자, 월, 그 다음에 td 1, 그 다음에 영문자 요일이 모두 나오게끔, 만약에 sun만 있다면 d를 3번만 해주면 되는데 영문자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d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교환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 실행구역을 우리가 예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일이 다 표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now 함수를 줬지만 시간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다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글자만 주면 Wednesday에 WED까지만, 네 글자를 주면 요일의 영문을 다 표시한다는 겁니다. 두 글자, 네 글자, 한 글자부터 네 글자까지 각각, 또 한글로 표시할 때는 AAA 세 글자, 자, AA 네 글자, 이렇게 해서 날짜, 서식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 바닥글 영역에, 여기 있습니다. 자, 납품 건수, txt 납품 건수가 맞는지 이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xt 납품 건수. 자, 그리고 제품별 납품 건수를 형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형식. 자, 컨트롤의 형식. 그러면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함께 이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 건이라고 되어 있죠. 0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도 함께 이용해야 되니까 이쪽에는 별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고 형식에서는 0건을 치면 자동으로 이 사이에 통화기호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통화기호를 직접 넣어도 되고, 통화기호를 넣을 때는 특수문자가 아닙니다. 키보드에 있는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납품 건수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면은 5건, 이렇게 6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보고서는 닫고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품 내역, 다시 납품 내역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하시오. 납품 일자의 월이 txt 월. 자, 이건가요? 자, 조회의 월을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자, txt 월. 연월일을 모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입력한다고? 자, txt 월에 입력된, 여기에 입력된 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납품일자. 자, 그러면 폼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월만 입력을 할 겁니다. 5, 6, 7 이렇게 월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납품일자는 연월일로 되어 있네요. 납품일자는 연월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납품일자의 월만 끄집어내고 txt 월 이 부분과 자,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의 이름이 아까 우리가 자, txt 월이었나요? 이름이. 자, 속성을 통해서 txt 월, 여기 보면 txt 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회 버튼에 이벤트 작성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미점 필터는 큰 따옴표 조건으로 걸고 미점 필터 on true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납품일자의 월이 먼스 납품일자의 월이 누구와 같은 거? txt 월과 같은 거. 자, txt 월과 같은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납품일자의 월이 txt 월과 같은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큰 따옴표 묶고 엔드 연산자하고 다시 엔드 연산자하고 큰 따옴표로 묶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txt 월 날짜인가요? 날짜? 자, 교환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Q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txt 월 부분이 밑에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자, txt 월 부분이 날짜라서 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날짜란 연월일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만 가지고 왔어요? 월만 가지고 왔습니다. 즉, 연월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 형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얘는 뭐라는 거죠? 그러면 5, 6, 날짜, 연, 월, 일 따로따로 있는 건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숫자. 자, 그렇다면 작은 따옴표를 붙일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따옴표를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도 뒤에도 작은 따옴표를 없애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없앴으니까 큰 따옴표로 묶을 필요도 없죠. 뒤에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여기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의 문자열과 txt월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숫자이다 보니까 뒤에 작은 따옴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연결할 대상을 모두 지워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기 하고 자, 폼 보기를 해서 현재 8월달 있는데 우리 7월달 거 한번 봐볼까요? 7월달 거 조회했더니 없네요. 그러면 2월달 거, 6월달 거 있을까요? 6월달 것도 없어요. 자, 납품 내역에 들어가서 8월달, 9월달, 8월달부터 있네요. 8, 9, 10, 11, 12. 자, 그럼 여기다가 12월달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오! 12월달 나옵니다. 10월달도 조회했더니 10월달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환해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점 필터를 이용해서 숫자에 해당하는, 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필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라이 필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되고, 레코드 세클럼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 레코드 소스를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일 때는 앞에 작은 따옴표 묶고 엔드 연산자로, 날짜일 때는 이 작은 따옴표 대신에 샵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숫자일 때는 이 뒷부분을 아예 날려버리고 이 앞에 작은 따옴표 부분도 날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관련 명령어들을 좀 해봤는데, 앞서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앞서도 한번 정리했는데, 자, 어떤 건 앞에 미를 붙이고 어떤 건 앞에 또 to를 붙이고, 아,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말하는 저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doCMD, 우리 앞에서 한번 정리한 적 있어요. doCMD가 들어가는 경우들은 docmd.openTable, docmd.openQuery, openform 이런 것들이 doCMD가 들어가는 명령문들입니다. 자, 그럼 미가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미점 필터, 미조원, 미점 레코드 소스, 미점 레코드 세클론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 하나의 구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구문. 자, 그리고 doCMD 필터 관련해서 미가 안 들어가는 거 doCMD apply 필터 여기도 있죠. apply 필터. 자, doCMD apply 필터. 자, 여기에는 none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조건 앞에 공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쉼표가 들어간다는 거. 필터 명령어들 구분할 때. 자, 그리고 조건을 작성할 때, 자, 조건 AB 나와있죠.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터는 컨트롤 이름으로 작성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A하고 B하고 같다. 그런데 like를 쓰는 경우도 있었었죠. 텍스트는 작은 따옴표, 날짜는 샵, 숫자는 아무것도 앉지 않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SQL 구문들도 있습니다. do cmd run SQL, do cmd delete, update, insert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정렬을 할 때도 mi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ASC, 내림차순을 할 때는 필드 오름차순, 필드 내림차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세세하게 정리는 못하더라도 do cmd에 들어가는 명령들, 필터 명령들, 자 SQL 명령들, run SQL 명령들, 정렬 명령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관련 문제가 나올 때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가면, 자, 먼저, 역시 납품 내역 폼이네요. 납품 내역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번에는 매크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냐? 두 번째, 이름이 없냐? 2차이라고 했죠.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름이 있으면 만들기에 매크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 여기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벤트 프로시저의 매크로 작성기, 이벤트가 아니라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보고서 이름이죠. 보고서 이름을 불러오는 인쇄 미리 보기, 메시지 박스도 표시하고, 그런데 매크로의 이름은 없어요. 따라서 만들기로 갈 필요 없이, 자, 디자인 보기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크로 작성기에서 메시지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열어놓고, 자, MSG 맛소금인가요? MSG 메시지 박스. 그럼 여기서 메시지 박스로 자동으로 알아서 채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맨 뒤에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고음 냅두고, 자, 종류는 없음인가요? 자, 종류 이런 거 위험 경고 앞에 아무것도 없죠. 위험 경고. 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냅두시고, 자, 제목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자, 여기에 이렇게 작성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있죠? 또는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자, 여기다가 한방합격 작성을 하면 여기에 한방합격이 나옵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애려면 이렇게 끈따옴표를 넣어주시고, 지금은 마이크로 오피스 액세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생략을 해주시면 기본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나와야 되는 게 인쇄 미리 보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오픈 레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어놓고, 자, 오픈 리포트. 자, 보고서 이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제품별 납품 현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으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창모드도 별도로 지시 없으니까 뭐 대화 상자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창모드에 지시가 있으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창모드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저장을 하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을 열고 인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여기 결과물과 똑같죠? 혹시 위에 제목이 틀리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눌렀더니 보고서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금 나와라 뚝딱. 자, 이렇게 보고서가 열립니다. 특정 월이라든가 특정 항목이 열리는 게, 제품명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처럼.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자, 납품 내역 폼에 대해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리 기능 구현 쿼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에 들어가서 제품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부가세는 납품 금액의 1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 쿼리 같아요. 매개 변수 쿼리. 자, 그러면 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래처, 납품 내역, 제품 3개의 테이블을 모두 밀어놓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지시하는 거래처명, 그 다음에 제품명, 자, 그 다음에 납품 단가 여기 있습니다. 납품 단가. 자, 그 다음에 납품 금액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안 보이네요. 부가세 안 보여요. 아까 여기 부가세는 납품 금액의 1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부가세 콜론 화면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 콜론. 자, 그리고 납품 금액 곱하기 0.1. 자, 엑세스에서는 퍼센트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0.1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겠죠.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like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입니다. 하세요가 아니라, 자, 점도 없습니다. 뒤에 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다가 별, 맨 뒤에다가 별 넣어줍니다. 별. 자, 별을 앞뒤로 넣어주면 like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대신 여기 이 별을 큰 따옴표로 묶고 엔드 연산자로 구별을 해주고, 문자니까 큰 따옴표니 엔드 연산자로 묶었습니다. 자, 여기도 엔드 연산자로 묶고 엔드 연산자로 구분하고 뒤에 별을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고 조회할 제품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자, 그랬더니, 자, 한림전기부터 자, 234 금액도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소수점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소수점이 보이네요. 소수점이 보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정부 전기도 보입니다. 전체 12개 보입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소수점이 조금 걸리네요. 자, 그러면 소수점을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형식에 들어와서 자, 여기를 표준으로 주겠습니다. 표준의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자, 그런데 표준을 자세히 보니까 3,456.79입니다. 소수점 밑에서 0으로 줬지만 여기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쉼표는 하나도 없죠. 천단위는 하나도 없어요. 천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준으로 줘도 결과는 일치합니다. 자, 일치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천단위 숫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처럼 3290, 1575 천단위가 있는데 쉼표가 없죠. 만약에 여기도 천단위가 있는데 쉼표가 없었다면, 자, 이렇게 표준을 주면 안 됩니다. 표준을 줘버리면 천단위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천단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천단위를 줘도 상관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고정을 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같지만 천단위 숫자가 없으니까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천단위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표준이냐 고정이냐 이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쿼리 이름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 조회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품 내역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납품 금액의 합계라는 말이 들어온 거 보니까 요약 쿼리를 작업하는 것 같아요. 요약 쿼리. 자,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 먼저 제품과 납품 내역을 밀어 넣습니다. 자, 얘는 우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명 밀어 넣고 납품 금액의 총 납품 금액이네요. 총 납품 금액. 그럼 납품 금액을 먼저 밀어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는 총 납품 금액으로 콜론을 넣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대로 놔버리면 납품 금액이 화면에 보이는데 여기는 총 납품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름 띄어쓰기 없이 납품 금액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실행을 눌렀더니, 자, 컨덴서, 감색이, 자, 개수도 여기는 9개밖에 없는데 49개 나왔어요. 즉 같은 제품명끼리 묶어서 총 납품 금액 합계를 구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요약 쿼리를 해야 된다. 자, 묶는 방법, 제품명끼리 묶고 이 부분은 뭐를 해라? 합계를 구해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감색이 42,000. 그런데 여기도 쉼표가 안 보이네요. 여기는 쉼표가 보이는데 여기는 쉼표가 안 보이죠. 자, 이때는 고정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표준으로 해야 된다. 자, 표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표준. 자,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행. 그랬더니 소수점이 보이네요. 쉼표는 맞는데 소수점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소수점 두 자리가 기본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을 이용해서 소수점을 안 보이게끔 제어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납품 금액으로 쿼리 이름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납품 내역 폼에 납품 내역 폼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뭐를 더블 클릭하면 납품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입니다. 자, 납품 금액, txt 납품 금액이 여긴가요? 자, txt 납품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뭐하면 더블 클릭하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와서 자, 더블 클릭, 1dbl 클릭이 있습니다. 점점점에 들어가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로 들어와서 자, 문제 지시사항을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레코드의 납품 금액을 재계산할 것 그랬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예, 아니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납품 금액을 재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경우에는 IIF가 들어가야 되겠죠. IIF는 액세스에 사용하고 이벤트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왜 가로를 여는지 아시죠?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받아서 yes이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OK only 하나만 있으면 가로를 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납품 금액을 재계산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치고 둘 중에 하나 VB yes no가 있습니다. 자, VB yes까지 치면 y까지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yes no 쉼표.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 자, 큰 따옴표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방합격이라고 치면 여기에 한방합격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만 해놓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세스라는 기본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생략합니다. 가로 닫고 까집니다. 자, 맨 뒤에 컴마를 따옴표를 내야 될지 내용을 내야 될지 아무것도 안 써야 될지 이 메뉴의 제목을 보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얘가 VB yes이면 이거 then 뭐해라? 자, 얘를 누르면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자, txt 납품 금액은 납품 수량 곱하기 납품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if. 자, 여기 앞에 우리가 문제에서는 그냥 납품 금액인데 여기는 txt 납품 금액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결과를 받을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txt를 빼고 이 부분만 쓰면 바로 더블클릭, 우리가 지금 더블클릭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더블클릭하면 바로 계산이 안 되고 마우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계산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문제에서 arly calc를 사용하라고 그랬다. recalculation, 재계산해라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자, 미점 arly calc 여기 나오죠. 재계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여기를 빼도 됩니다. 재계산을 하라는 명령어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도 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이 명령어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자, 여기를 반드시 txt 납품 금액으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계산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다른 곳에 찍으면 그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든가 이거를 빼고 밑에다가 미점 recalculation을 넣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단 calculation은 지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을 5525죠. 자, 얘를 60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안 변하죠. 뭐 하면? 더블 클릭하면 재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300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 이 부분에다가
자, 맨 앞에 txt를 안 넣어줬다면 이 상태에서 안 바뀌고 그대로 2500입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기면 그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미점 recalculation을 넣어줬다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txt 납품 금액처럼 하고 이걸 넣어줘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시 얘를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래 값으로 하기 위해서 자, 더블 클릭으로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하면 안 바꾸죠.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2015년 1회 기출문제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2015년 2회 기출은 역시 없습니다.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2015년 3회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그 중간에 끝에 안 보고 또 이해 없네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항상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 자신감 가지시고 마무리까지 활기차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회차 2015년 3회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